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 주식 마사지맨 고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죠. 다음 달 이루어지는 공모주 청약 일정 같은 거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드리는 시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스펙 빼고 한 5종목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익 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 한 2종목 있고 나머지 한 3종목 정도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가지고 판단 유보 이 정도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비 계좌까지 도움으로 알려드리니까요. 준비 계좌 제가 알려드리면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12월 공모 일정입니다. 먼저 청약하실 것을 공고드리는 것은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도 물론 유명한 기업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K옥션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측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기관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한번 봐보자. 아직 애매하니까. 에드바이오텍 얘는 근데 기관 수요 예측 기다릴 필요도 없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토엔하고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PPT가 25장이에요, 여러분. 만드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지만 영상을 10분 안으로 찍어야지 이제 조회수가 좀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이 10분 넘어가면 절대 클릭 안 해요. 10분도 안 되고 요즘엔 한 5분 만에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빨라져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다 아시죠? 공모가는 25만 7천에서 30만 원 정도에 당연히 30만 원 이상으로 결정이 되겠죠. 상장 시총은 한 70조 정도. 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 오타가 났네요. 공모 메리트는 머필 5개. 2차 전지 대장주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에 가장 핫하잖아요. 2차 전지. 일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공고 같은 경우는 1월 14일 금요일. 청약기일은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 배정 환불은 1월 21일, 상장일은 1월 27일. 이때 상장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줄지, 과연 따상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한 2등에서 3등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상까지 못 가고 무거운 주식이니만큼 한 20, 30%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은 무조건 하는 걸로. 공모가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예전에 예상했던 지표인데요. 한 33만 원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제 최종 확정된 각수역으로 한번 보면은 30만 원으로 했을 때 공모 주식수 2억 3,400만 주, 시가총액 70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상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순하게 계승했을 경우에 한 60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대기업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기업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청약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KB, 대신, 신한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신이 1번입니다. 대신 지금 모집 주식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소형 증권사가 이렇게 은근슬쩍 끼어있죠. 이게 1번이고 2번 신형, 하이투자 이 정도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닥쳐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고, 신한금투, 미래에셋 이런 거 대기업이어가지고 굉장히 개미들이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높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주권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자세한 정보 취득하시기 바라겠고, 넘어가겠습니다. K옥션, 테마 업종은 옥션하고 NFT 요즘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엮여가지고 고목가는 한 17,000원에서 2만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고목가 밴드 상단 2만원으로 시총 계상했을 때 한 2,000원 정도 되는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는 16배 수준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게 잘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모 매력도는 별 4.5개. 서울 옥션하고 옥션 똑같죠? 동일업이니까요. 실적도 유사합니다. 저금리 시장에서 실무자산 투자 가치가 올라가는 중이고, 단 단서가 조항이 있지만 고금리로 갈수록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만 염두하시면 되겠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은 1월 10일부터 청약기일은 1월 12일부터 13일, 배정 환불은 1월 17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 봅시다. 2018년, 2019년 이 정도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은 전시회장에서 그림 같은 거 판매하면은 상품 매출로 잡히고, 그 다음에 경매에서 이제 판매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수수료만 먹게 되겠죠. 경매 원 소유자에게는 대부분의 금액이 돌아가고 그 중에 이제 수수료만 K옥션이 먹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매출은 판매
수수료 수립은 경매 이런 식으로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접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재무제표를 지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매출액하고 저희에게 필요한 영업이익, 분기순이익, 단기순이익, 분기순이익 똑같은 말이죠. 이 정도만 따왔습니다. 이게 2021년도, 20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제가 이거 두 개는 따로 이제 편집해가지고 넣어놨고요. 쭉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 게 대단하네요.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들쭉날쭉한 실적을 보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에서 이제 은행에다가 부채 같은 금리 빼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시기에는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도 그렇고 성장 추세고 이거 3분기까지 매출액이 230억이니까 한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300억 좀 안 되겠고 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대 최고를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장을 지금 하는 거겠죠. 사실 작년에 상장 추진했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작년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주당 가격을 높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최대 실적 찍고 올해 상장을 하는 거죠.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을 때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내년 임용도에는 좀 실적이 떨어지면은 주식 가격도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가치 지표 한번 봅시다. 공모가 2만 원이고요. 예상 EPS는 1230원. 그러므로 예상 퍼 같은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공모가 기준 16배고 더블 가보면은 퍼가 32. 따상 가면 한 42. 경매라는 소돔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탈이라든가 그런 데서 들을 수 있듯이 좀 어감이 좋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펀은 20배 이상은 일반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정도 20배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하는 물량 또한 한 22% 수준으로 아주 좋다. 191만 주로 주당 2만 원 계산했을 때 한 382억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증권사는 신용증권, 여러분 신용증권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중소형 증권사 해가지고 얘는 계좌가 개미드 계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면은 상당히 많은 주수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이나 키움 이런 데는 거의 뭐 포기해야 될 정도고 균등 뭐 10주 신청하면 0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증권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증권으로 한 청약 주수 13,300주 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최대 한 4만 주 하면은 3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천하는 거 넘었고요. 고모주 지금 한 달치 정리하는 게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뼈가 삭는 노동이니까 여러분 저 웃는 거 보이시죠? 제발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드리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애매한 기업들 좀 시작할게요. 오토엔 얘들은 좀 애매해요. 테마 업종이 자동차 편의용품 파는 데고 좀 인터넷 쇼핑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 사업보고서에다가 투자보고서에다가 뭐 플랫폼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한 1000번 정도 실무자가 써놨던데 그 실무자가 플랫폼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데 플랫폼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그 정도 수준 안 된다. 수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이 없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동차 편의용품 뭐 그런 거 파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시총은 618억 원으로 지금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고물가를 높이려고만 노력을 했는데 좀 센스 있게 수려하게 고급스럽게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막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도배해버리면 사람이 오히려 의심 가져버리잖아요. 투자 보고서를 좀 촌스럽게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무 매력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별 3개 뚜렷한 장점이 없으니까요. 일단 수요 예측 결과를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평형품 하는 게 뭐 얼마나 여러분도 생각하시면 딱 아시겠지만 뭐 방향제 같은 거 열쇠 링 같은 거 제일 처음에 차 사면은 그 안에 이제 초기 작품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납품한 업체예요.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이제 자목이 시작하잖아요. 사업 모델이. 그러죠? 일정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 공고가 지금 1월 10일 날 나고 청약기일은 그 다음 달부터 2일, 배정 환불은 1월 14일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사업 성과 한번 봅시다. 투자 보고서에서 그대로 따왔어요.
당사는 뭐 현대자동차 그룹 사내벤처로 시작해 2012년 1월 자동차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설립된 자동차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투자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00쪽 되지 않습니까? 첫째 장, 둘째 줄부터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쉬어보지 못했는데 한 1000번 넘더라고요. 참 촌스럽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남발해가지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기는 사실 애매하다. 그냥 현대차 신차 편의용품 뭐 키홀더라든가 방향제 등 납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뭐 대단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치 지표 한번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에 상당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하면은 한 480억 정도 예상되죠? 분기마다 한 120억씩 찍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약간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동차가 잘 안 팔린 게 반도체 공급 제한 때문에 상당히 안 팔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찍었다.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그게 공급 제한이 풀리면 상당히 그에 발맞추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도 지금 2018년도에는 적자를 찍었지만 지속적으로 줄이다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폭발이고 사업 모델의 특성상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의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가는 한 4,800원 정도고요. 예상 EPS는 한 143원. 예상 펀은 33. 좀 애매한 사업 모델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의 한 절반 정도, 한 2,400원 정도에 공모했으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을 거고 여러분한테 저도 이제 좀 추천하는 그런 바가 되겠는데 지금 상당히 비싸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갈 경우에는 한 9,600원 되고 퍼가 한 67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비싸죠? 따상 갈 경우에는 12,450원, 퍼가 뭐 90배까지 추소수니까요. 얘는 따상은 절대 불가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의 매력이 너무 없다. 청약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하고 현대차 두 군데 하죠. 지금 현대차하고 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도 현대차하고 그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청약 당일도 비대면으로 계좌 만들면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수료는 공히 미래에셋이나 현대차 두 개 다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소형 증권사는 똑같아요. 청약 전일까지 만들어야 돼요. 계좌를. 청약 당일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청약 당일 계좌 만들어서 청약하란다. 그럼 이제 미래에셋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미래에셋은 준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워낙 개미들 계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차를 만약 하신다고 하면은 이걸로 픽해야 되겠고 현대차 경우를 살펴보자면 뭐 여기도 미래에셋도 여러분 수치 같은 거 참고하시고 청약 주수 일반은 7,000주, 우대는 14,000주인데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워낙 공모가가 뭐 4,800원 절대적인 금액이 낮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말했을 때 한 2,400원 정도가 적정한데 청약 주수 7,000원을 했을 때 한 1,600만 원, 14,000주를 했을 때 한 3,360만 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드 바이오텍 얘는 ML을 넘어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청약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근거를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테마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약품, 백신 뭐 여기 이름에다가 여러분 바이오라는 말을 넣어놨잖아요. 뻔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 바이오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이제 좀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근데 얘는 동물의약품하고 백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긴 바이오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몸에 적용되는 그런 의약품하고는 천지 차이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똑같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이오란 말 일부러 넣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공모가는 7,000원에서 8,000원 나왔는데 7,000원이든 8,000원이든 엄청 비싸다. 1,000원, 500원 정도가 알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장 시총 같은 경우에는 812억입니다. 8,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공모 매력도는 별 3개. 뭐 이름 때문에 바이오랑 여러분이 혼동하실 것 같은데 혼동하지 마시고 뭐 이거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개돼지 의약품하고 백신입니다. 뭐 개돼지 욕 아니에요. 그야말로 동물에 들어간 의약품하고 백신입니다. 매력이 전혀 없는 상품이에요. 일부러 이름에 이렇게 바이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혼동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수요 공고는 1월 11일이고요. 청약은 1월 13일부터 14일. 대정 환부는 1월 18일. 그리고 상장 일자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네요. 사업 현황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 방금 전에 개돼지 그거 보셨죠? 뭐 그대로예요. 동물약품, 송아지의 설사 예방, 면역 증가, 장기 능 개선 뭐 이런 거 보시고 짐승들도 아프면 약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먹는 약은 이제 갈수록 비싸져요. 그 약에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더 비싼 약을 내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물 의약품은 그런 선순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 보시면 누가 자기 그 어차피 도축해가지고 팔려고 이제 소 같은 거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높은 금액을 투자를 하겠어요. 어떤 농가 주인이 분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다르다. 인간용 의약품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의약품 백신이라고 하니까 벌써 눈 돌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동물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되고 돈도 안 되고 경쟁도 굉장히 빡세요. 여러분 이게 뭐 유일무이한 회사가 아니고 에드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차고 넘쳐요. 동물의약품 만드는 회사는 전혀 비매력 업종이고 바이오테마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오테마라고 이름에 바이오 들어갔다 해서 테마로 엮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가치지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본 총계 보시면 2018년도 45, 2019년도 완전 자본 장치가 뭐 빠졌었죠. 그리고 2022년도에 뭐 유상증자나 뭐 그런 거 했는가 한 100억 되고 또 올해는 아주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자본 총계에서 뭐 단기 순이익 빼면은 그 다음 연도 것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자본 장치 가기 전에 지금 유상증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상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절대 매력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뭐 자본 총계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낮아지고 있는데 부채 총계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죠.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좋아가지고 국민들하고 이 몫을 나누려고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 에드바이오텍 사장님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나오는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장님 입장에서 이거 상장 추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채 비율 엄청 급증하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단기 순이익 보세요. 흑자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3분기까지 벌써 누적 적자가 한 30억 되는데 4분기 하면 한 마이너스 40억 되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얘는 강한 확신이 드니까요. 절대 청약하지 마시고 상당히 이런 거에 물려버리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 나중에 뭐 개돼지한테 아주 뭐 혁신적인 의약품이 나와가지고 농가 주인들이 그걸 사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가축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도축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먹으려고 하는 뭐 가축에다가 높은 금액 투자하겠습니까? 농가 주분들이 그분들은 그냥 이익의 관점에서만 이제 가축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의 가격을 높이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크게 발전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모가 8,000원으로 했을 때 쿼터까지 누적 단기 순이익이 적자 30억 보셨죠? 지금 연말까지 하면 적자가 4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EPS는 마이너스 439원입니다. 단기 순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퍼 같은 경우에도 음수는 사실 퍼를 뽑질 않아요. 마이너스 28.21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음수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자 말씀드리면 공모가 기준 퍼가 마이너스 18이고 따상 가버리면 마이너스 50까지 늘어납니다.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적자 폭이 청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주의하셔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청약증권사는 준비를 해놨어요. 대신증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증권도 중소형 증권사다 보니까 청약 전날까지 무조건 계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없습니다. 청약 당일 안 되시고 수수료 2,000원까지 있고 청약증권사도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죠. 나몰라라 대신입니다. 여러분 대신증권 카카오페이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2개월째 조사만 하고 있답니다. 이제 점점 진짜 지치고 짜증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일부러 시간 끌려고 지금 조사를 이런 식으로 오래 한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 강한 의심을 너무 확신이 들게 생겼어요, 지금. 나래 나노텍 얘는 그나마 좀 애매한 기업 중에서는 상태가 낫다. 그렇기 때문에 별 4개 정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결과는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예요. 한 공모가는 17,500원에서 25,000원 사이, 상장 시총은 2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2,000억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일정은 수요 예측 공고가 1월 20일, 청약기일이 1월 24일부터 25일, 배정 환불이 1월 27일, 상장 일자는 2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업 현황은 여러분 이 큰 게 공장 하나에 가득 들어가는 거예요. 뭐 공장이 1억에 있으면 한 켠에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전방 산업인 패널의 정밀 도포, 코팅을 위한 장비를 제작, 설치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공정 후방 산업, 즉 모듈에 대해서도 도포, 코팅 기술을 운영하여 잉크젯 코팅 기술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딱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 복잡한 거 자세히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뭐 평생 가져갈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종목도 아닌데 대충 사업은 이 정도로 충분히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충 이 정도 뭐 거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치 지표. 이건 또 왼쪽으로 쭉 가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보시면 뭐 이 정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거 보시면 상당히 들쭉날쭉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지금 2021년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을 할 수는 있겠죠. 3분기까지 1,040억이니까 4분기까지 하면 한 1,300억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쭉날쭉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 갱신해가지고 연말까지 하면은 한 200억 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당기순이익도 같은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 가치지표 한번 봐볼게요. 공모가는 25,500원이고 공모 주식수는 1,100만 주니까 예상 시가총액은 한 2,000억 정도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쿼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여기 그대로 따왔고요. 1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예상 EPS는 1,774원. 그 예상 펀은 한 1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싸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원래 부친도 신하고 큰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뭐 지금 이름 바뀌었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는데 주가 한번 보시면 주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를 그리면서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전방 기업인 뭐 LG나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런 거 납품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도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굉장히 부침이 심할 수 있다. 뭐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되죠. 재무제표 자체에서도. 뭐 보통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도 납품하고 반도체에도 그 비슷한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납품하고 그러는데 나레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디스플레이 있으면 반도체도 같이 엮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추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만 몰빵이 돼가지고 상당히 더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매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상 갈 경우에는 30배니까요. 상당히 매력 없는 사업에 비해서 비싸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공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청약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은 청약 당일날 가능하시고 수수료 2,000원으로 일반 같은 경우는 38,000주, 우대 같은 경우는 76,000주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38,000주 청약했을 때에는 한 4억 정도, 76,000주 청약했을 때는 한 8억 정도. 근데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높은 주수 청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좀 애매하니까요. 준비증권 계좌 간단히 압축해 드릴게요. 필수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신증권 반드시 만들어 놓으라겠죠. 그 다음에 신용하고 그날 경쟁률 보고 또 선택해야 되니까 신용하고 하이투자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뭐 미래에셋이나 KB라든가 없으신 분은 없죠? 그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고 그날 경쟁률 낮은 걸로 쏙 들어가도록 합시다. K옵션 같은 경우는 신형 단독이니까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고 선택적으로 오토에는 좀 애매하니까 미래에셋하고 현대차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또 쓸모 있으니까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기업이라도 나중에 청약하시게. 에드바이오텍은 대신은 뭐 LG 에너지 소수하고 이거 겹치니까 그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레 나노텍은 미래에셋입니다. 없으신 분 없죠? 여러분 공모와 함께하는 공모주식 재테크 즐거우셨는가요? 오늘은 1월 공모주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청약 기일 다가오면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